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영남입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조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조세는 일단 한 개는 나와요, 한 개. 근데 내용이 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일단 뭐 빤하죠. 그 원리만 아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조세 기능이 뭐냐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세법 공부하시죠? 세법 공부하시기 때문에 조세 기능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용어로서 이 조세 전가하고 귀착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전가가 뭐예요? 전가. 전가라는 거는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가는 미루는 거니까 내가 낼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제 귀착은 뭘까요? 귀착. 귀착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누가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가 혼자 부담하지는 않죠.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도 일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하고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나눠서 내게 되는데 얼마씩 나누어 내느냐 그런 걸 귀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빤한 이야기인데 시험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귀착이겠죠. 왜요? 도대체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는지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조세에서는 핵심은 가로 2번이에요. 이 조세 귀착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조세 귀착만 알면은 그래프 그런 거 몰라도 얼마든지 시험에 맞출 수 있는데요. 이 조세 귀착은 뭐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세금의 부과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 즉 어느 누구에게 부과하든 아무 관계없이 수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또는 완전 탄력적이 아닌 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쌍방이 나눠 부담한다. 요거 시험에서 자주 써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건 쌍방이 나눠 부담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자, 조세 귀착은 결국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지문으로 아주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어떠하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요와 공급 중 어떤 쪽이 더 탄력적이고 어떤 쪽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핵심인데 3번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뭐 조세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일반적으로 수요나 공급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을 덜 부담한다. 특이하네.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면 세금은 덜 부담한다. 덜. 반대죠. 그럼 탄력성이 거꾸로 작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탄력성하고 부담액은 반대이다.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기억니은 리을을 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이랍니다. 여러분, 좀 그림이 작아지는데 뭐 그래도 한번 판세해 보죠. 탄력이래, 탄력. 그럴 때는 임차인, 수요자의 부담은 작아. 그러니까 얘가 크면 이쪽은 작다, 작다. 반대다. 반대로 비탄력이래요. 비탄력. 요거 탄력이 작은데 이거? 그럴 때는 수요자의 부담은 크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탄력성과 조세의 부담은 반대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니은번 한번 보자고요. 니은번 보니까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공급자 부담은 클까요? 작을까요? 반대니까 작다. 이렇게.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될까? 비탄력? 이럴 때는 탄력성이 적으니까 공급자 부담은 당연히 크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만 알면은 우리가 아까 2번하고 3번은 시험에 좀 나온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3번. 그런데
기억력만 알면 되는데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필요가 없죠. 야, 근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히 작죠. 그러면 임차인 혼자서 완전히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히 적어요. 그럴 때는 공급자가 완전히 싸그리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외워야 됩니까? 완전히 크죠? 그럴 때는 수요자 부담은 전혀 없겠죠. 제로.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이 아주 작죠. 그러면 아주 적으니까 공급자 부담은 어떻게 될까?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그런 이야기인데, 자, 수요가 완전 탄력 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세금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왜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의 부담은 제로거든요. 수요자의 부담이 제로면 누가 부담하겠어요? 공급자가 전부. 자, 여기도 보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자의 탄력성이 제로죠. 완전히 작죠. 그럼 공급자 혼자 싸그리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제로죠. 그러면 누가 전부 부담한다고? 거꾸로 수요자. 항상 누구의 탄력성을 이야기하느냐를 보고 바로 그 사람의 부담액을 보면 반대가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수요가 완전 비탄력 그랬는데 공급자 부담을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럼 반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다시 할까요? 자, 여기 기억번. 수요의 탄력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는 수요자의 부담을 봐야 반대가 되죠. 자, 공급의 탄력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공급자의 부담을 봐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조세는 더 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를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공급 곡선은 제가 기울기를 똑같이 놨어. 그러면 공급 곡선의 탄력성은 일단 무시하고 얘는 수요가 완만하네. 네, 그러면 탄력적이죠. 얘는 수요가 가파르네. 네, 그러면 비탄력적이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사를 해볼까요? 요거는 탄력.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요가 비탄력이죠. 그럼 빤한 이야기인데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성이 작죠. 그러면 수요자 부담을 봐야지. 수요자 부담은 작다고 크다고? 크다.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탄력성이 크죠. 그러면 수요자를 봐야 된다니까요. 느닷없이 공급자가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 그럴 때 이쪽 이 부분만큼이 수요자 부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큼이 공급자 부담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정부가 부과한 조세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단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어지간한 것들은 거의 다 끝난 거죠.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죠. 자,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공급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조세 부과로 수요량과 공급량 크게 감소한다.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게 아까 탄력적이었죠. 그러면 원래는 수요량이 여기까지였어요. 100개라 치고.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세금 때문에 공급자는 세금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니까 공급을 줄이고요. 수요자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세금만큼 올라가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양을 줄여요. 이만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 양이 쭉 줄어드는데 이쪽 비탄력적일 때에 비해서는 N은 가파르니까 양이 적게 감소하고 탄력적일 때는 양이 적게 감소한다고요? 많이 감소한다고요? 많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번은 아주 어렵게 낼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공급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공급자가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조세 부과로 인한 수요 공급량은 적게 감소한다. 아까 앞쪽 그림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자, 비탄력적일 때는 적게 감소하고 탄력적일 때는 많이 감소한다. 네, 그래서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조세를 부과하기 전보다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감소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제 경제학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건 좀 판서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에요. 이거. 자, 이 부분은 공급자 잉여 감소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탄력적일 때는 양이 쭉 줄어드니까 많이 감소하죠. 비탄력적인 적게 감소하는데 이거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는 몇 번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할 필요는 있다. 어렵지만. 그 다음에 리을번에 조세부가는 사회적 우승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조세부가는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처리한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양이 100개인데 조세가 부과되면 늘어난다 그랬어요? 좀 줄어든다 그랬어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사회적 우생이 감소한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그러므로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즉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완전 비탄력이 뭐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지 뭐. 자, 공급이 수직이에요, 수직. 그 다음에 여기가 수요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500원이라 치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해.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는 탄력성이 제로죠. 그러면 공급자의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 전액이 되겠죠. 공급자의 부담액, 공부라고 썼는데 줄여서 요거는 커진다, 전액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부담이고, 세금이 이만큼이라 치면, 그러고 여기 량을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량이 줄었어요, 량이 불변이에요. 불변인데 불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결국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공급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화의 균형량이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완전 비탄력입니까? 완전 비탄력이죠. 바로 토지에다 부과하는 세금은 자원 배분의 왜곡이 전혀 없는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했던 학자가 누구냐? 미국 학자 헨리 조지예요. 헨리 조지. 그래서 현 정부가 우리 민주당 정부죠. 현 정부가 왜 부동산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려고 하느냐? 일단 소득 분배를 고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막 25억하고 막 3억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즉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고,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전 정부서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너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했으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욕을 먹더라도 가계부채는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강력하게 규제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좋아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미래 세대를 위한 거니까 뭐 욕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진보 정부가 주로 부동산의 세금을 강화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조세는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켜요. 이렇게 이만큼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제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된다. 시험을 좀 어렵게 낼 때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미음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왜냐?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서 공급자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결국 귀착,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건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면서도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왔죠. 정부가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든 간에 세금을 혼자 낸다고요? 양쪽이 나눠 낸다고요? 양쪽이 나눠 낸다. 그러면 이 양쪽이 세금을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얼마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두 개 잘 나오고. 자,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반대로 작은 것이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 부담은 반대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굉장히 쉽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된다. 여러분 잠시 쉬셨다가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